자, 이제 우리가 나갈 것은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 우리가 28회까지 오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된 겁니다. 환지 방식은. 그 중에서도 환지 처분의 효과가 최고 많이 나온 겁니다. 여태까지 중에.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은 앞에서 했죠.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공공의 효용 증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뭐 하는 거다? 교환, 분, 합.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교환, 분, 합을 해서 우리가 동가치권을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동가치권을 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강제적 교환, 분합한다.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거냐? 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지, 땅과 건물 입체적으로 하면 환권이란 말 써요. 그걸 이제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써요. 그걸 갖다가. 자, 그러면 여기는 땅에 대해서 바꾸란자 땅지자입니다. 땅을 강제로 교환 분합한다. 알겠어요? 그럼 교환 분합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데 환지 계획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이걸 꼭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론 시간은 똑같은 거지만 불특정하게 획정돼 있던 하게 되면 땅값이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땅들이 있다면 이런 땅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제일 먼저 설계를 나와야 되겠죠. 자, 뭘 갖다면 환지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설계? 환지 설계. 그러면 여기 보면 환지 설계가 되려면 환지 설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고 평가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평가식 같은 거는 입체 환지 때 평가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땅이 얼마인데 건물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응? 면적 가지고 땅과 면적, 건물의 면적을 따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땅은 일반적 땅은 땅으로 면적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통적 방식 면적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환지 설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얀 땅과 노란 땅을 갖다 비교해 보려면 필지별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기존의 거, 옛날 땅의 거. 그러면 자, 종전 토지와 노란 땅을 서로 비교해 보면 청산 대상 명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청산은 토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권리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거는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죠. 도로 같은 거, 국어 같은 거 돌려주지 않잖아요. 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면 보류지. 보류지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하죠? 채비지. 이 명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여기 이것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보유리라고 그래요. 내 땅 중에서 무상으로 공공시설에 기속된다든가 시행자한테 기속되는 것을 감보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보유리 가져가 되면 너무 많다 보면 땅을 땅으로 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줘가지고 그냥 우리 그렇게 건물하면 똑같아. 공부한 사람 안 하는 사람이나 집합 건물 줘서 그래야지. 건물을 구분 건물을 주면 그걸 갖다가 입체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땅만 건물을 주는 걸 입체한지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약에 땅 있다. 그럼 그 중에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로다 주는 걸 구분 건물 주는 거. 그래서 땅 대신 구분 소유로 주던 건물을 구분 소유로 주는 걸 입체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건물은 반드시 적법한 건물, 허가받은 건물만. 그러면 땅을 땅으로 주는 걸 뭐라 하죠? 평면한지. 평면한지. 평면은 대수는 제자리 환지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땅 대신 건물 대신 구분 건물로 주는 걸 뭐라 한다? 입체 환지. 그럼 그런 경우가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입체 환지는 규모도 있어야 되겠고 그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정한 걸 뭐라 한다? 환지 계획. 그럼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 작성지는 유일하게 국토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여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유일해요. 거기 교재는 안 썼습니다. 써볼 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정하는데 요거는 결국 뭐냐?
도시개발법 시행 규칙에 있다는 얘기야. 시행 규칙에.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에 보면 작성 기준에 가지고 원칙과 예외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원칙은 뭐를 고려하는 거냐? 원칙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절충주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주의? 절충주의. 그래서 절충주의란 말을 다른 말을 쓰면 적응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적응환지. 그럼 이때 이 절충주의는 어떻게 주는 거냐고 써 있죠.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주의하고 무슨 주의가 있다? 평가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 면적주의라는 것은 위치, 지목, 면적을 따져요. 그 다음에 평가주의라는 것은 토, 질, 토양의 질, 수리가 뭐죠? 또 어떤 사람이 고친다 그래요. 그게 고치는 게 아니라 물의 이용 권리. 자, 물의 이용 권리, 이거 수리. 물 숫자, 물의 이용 권리. 수리.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고려하는 겁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 나오는 이유는 땅이니까, 그렇죠. 땅이니까. 응? 땅이니까 그런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얘랑 구별할 것이 있어요. 우리 정비법에서 구별할 것이 있어요. 정비법에는 뭐가 있죠? 관리처분 계획 있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은 환지 계획에서 준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에서 준해서요? 환지 계획에서 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처분 계획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113페이지에 있겠지만 거기는 뭘 따지냐? 아니요. 위치 따지면 칼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럼 뭐 재건축하면서 넌 로얄층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통수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뭘 따져야 나 면적, 이용상, 환경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어디 걸 같다면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 113페이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절충주의인데 뭐를 따진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따지는 겁니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충주의 예외가 있어요. 그럼 예외가 바로 뭐냐? 이걸 지금부터 공부하면 될 거잖아요. 절충주의 예외 중에 첫째가 환지 부지정.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떠나라, 떠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떠나라, 떠나겠다 하는 얘기인데, 자, 떠나라, 떠나겠다는 얘기는 가서 신청이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소유자가 있다든가 누가 있다? 임차권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얘가 신청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임차권자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돼. 임차권자 있으면. 임차권자 동의가 없다면 환지 부정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떠나면 임차권자도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임차권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걔가 동의 안 하면 못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소하면 직권으로서, 과소. 되게 이 과소 기준을 어디서 많이 기점하냐면, 여러분들이 건축법의 대지분할 제한 면적 있잖아요. 거길 되게 기본적으로 해요. 60, 150, 200 이걸 기점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과소하면 무조건 직권으로서 못 주겠다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증감할 수 있죠. 증한지, 감한지, 이건 뭐로 다르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늘려주고 뿌려주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분명히 무슨 가치를 돌려준다 그랬죠? 돈 가치권을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증했다 그러면 부당이득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법 시간 누구 위주로 공부하는 거죠? 사업주체나 행정주체 입장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했으니까 너 돈 내놔 그래서 징수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한지는 적법하게 손실 끼친 거잖아요. 그죠? 손실 보상 입장에서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가치란 말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무슨 환지가 나오죠? 입체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환지?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가 나와요. 그 여기 보면 입체환지가 나오는데 이 입체환지는요, 요거 조심하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동의가 있었어요. 동의에서. 그게 이제 글자 중에, 문제 중에 뭐가 틀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동의인지 신청인지 구별을 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게 10년 전에는 동의란 말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는데, 자, 신청해서 입체한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통지해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플러스 20일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동의가 아니라 뭐란다? 신청. 문제 풀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뭐가 틀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동의냐 신청이냐 꼭 구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 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자, 봐봐요. 아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입체한지를 한 건 땅 대신 뭐로 준다 그랬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구분수요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수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 대신 이걸 주는 거지만, 자, 우리가 또 여기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시 뭐로 돼요? 구분수요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 땅 가격과 건물 가격을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땅 가격과 건물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70% 이하더라. 그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줘야죠. 신청하신 게 박탈해야 될 거예요. 건물 가격이 더 비싸. 그러면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애가, 무대뽀인 애가 있어요. 왜? 요게 주택이면, 알겠죠? 코딱지만 집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권리가격 안 따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택이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공급해 주도록 돼 있어요. 입체한지를 공급은 원칙적으로 1대1이라고 우리끼리 공부합시다. 무슨 소리냐? 공급해 줄 때는 1인 1세대 하나의 주택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1인 1토지라도 하나의 주택을 주는 걸 원칙을 합니다. 그런데 나랑 요 앞에 계신 분랑 공유하고 있어. 그럼 우리 몇 개 받을까? 한 개. 그렇죠. 한 개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소유만큼 받을 수가 있다. 무슨 만큼 받을 수 있다? 소유만큼 받을 수 있다.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10개면 10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우선 과밀 억제권역이,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는 수도권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배웠죠? 또 깜깜이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우리 공법 시간에 필요 없는 권역이 하나 있어요. 성장관리 권역은 우리 공법 시간에 필요 없어요. 그거 뭐 배워? 과밀 억제 권역, 자연보전 권역. 그거 또 깜깜하죠. 우리 자연보전 권역 배웠다, 안 배웠다? 그렇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자, 어디에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 바뀌었죠. 그럼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다면 30만 제곱미터였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는 수도권에서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얼마? 10만. 아파트 연립이 아니면 3만.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아마 몇 페이지를 했다고 쓰면 47페이지에 보면 나올 거예요. 47페이지. 47페이지. 박스에 두 번째 박스 있잖아요. 하얀 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자연보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본론 와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 가진 만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사, 숙소로 쓰겠다 그러면 어떡한다? 가진 만큼 갖는 거예요.
관순한 숙소로 쓰겠다. 가진 만큼.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맨날 깡패 사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사람은 가진 만큼 갖는 겁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체 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 뭐 봐요? 자, 여기 와요. 가진 만큼 갖는다니까 지분 쪼개기 할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바로 지분 쪼개기는 우리 공법에서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준일을 정해서 그 이후에 지분 쪼개기 하면 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쓰는 거냐면 똑같아요. 도시정비법에서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분 쪼개기 하지 마라. 그러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분 쪼개기라는 건 뭐예요? 자,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눈다든가, 그렇죠? 단독을 공동소유로다가 공동주택으로 한다든가, 또는 단독 소유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나눈다든가, 나대지에다가 집합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다 뭐 하는 거죠? 지분 쪼개기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시험지 나오죠. 다음 중 바보 고르세요가 나왔었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왜? 가로 쳐놓고 다음 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네. 그렇죠? 근데 이걸 못 골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럼 못 골랐으면 더 바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나쁜 뜻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서브노트 115페이지 똑같은 겁니다. 115페이지 똑같은 거예요. 115페이지 기준일 7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와 작성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이거네요. 공공시설 용지. 제가 특별한 사회가 없나 공법 시행 공공자 하면 깡패라 했죠. 그럼 얘는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왜? 절충기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신도시 건설하기 전에는 파출소가 있어요. 그럼 파출소가 그거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원하는 장소에 아무데나 크게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데 문제는 용도가 폐지된 것이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파출소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갖다가 그걸 불용지라고 하고 또는 비환지라고 합니다. 비환지. 날빛자 써서 날아간 땅. 그냥 간자로 쓸게요. 비. 날아간 땅. 그러면 이 날아간 땅은 뭐 어떻게 한다? 이건 어떻게 할 거다? 자, 봐봐요. 지금 지가 대따게 크게 등장한 놈이 있는데 걷다가 다시 파출소를 그대로 주면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럼 파출소는 철거해서 다른 사람 땅으로 줘야 되겠지. 그걸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 다른 환지 대상 토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철거해서 다른 사람 땅으로 준다. 그러니까 땅으로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결론은 주는 거죠. 땅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을 땅으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채, 비, 지, 보, 류, 지. 이 중에 어느 게 더 큰 놈이죠? 에이, 보류지가 더 큰 거지. 보류지 중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빨 수 있는 땅을 뭐란다? 채비지. 근데 이때 채비지는 어떻게 알아? 주택법에서 아까 있잖아요. 국민주택 건설 용지하는 사람한테 1단으로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집단화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걔가 경쟁 입찰 방법까지 하니까 감정가격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다 해서 작게 쓰겠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조성 원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단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았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류지, 그 다음에 그 중에 뭐가 있다? 채비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작성했으면 자 보세요. 이건 누구나 작성하려면 행정청도 작성해야 되겠고
행정청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 작성은 하지만 작성을 시켜서 얘를 갖다 공람시키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공람시키는 건데 단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누가 받느냐, 이게 시험 문제라 그랬지 아까. 인가는 행정청은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비행정청은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 그럼 LH공사는 인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비행정청이니까. 민간 시행자가 아니잖아. 알겠죠? 그러면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이거 있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그런 교재를 갔을 때 잠깐 좀 앞쪽에 7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돼요. 76페이지 첫 번째 줄. 76페이지 첫 번째 줄. 자, 그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럼 다시 뭐 받아야 되겠죠? 인가. 경미하면 경. 오케이. 그 끝나는 거예요. 경미하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환지객이 되었다면 이제 봐봐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토지 부담률. 알겠죠? 자, 그러면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간보유를 많이 잡잖아요. 그럼 내 땅 중에서 무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간보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토지 평균 부담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토지 평균 부담률은 어디나 우리가 그냥 평균 부담률도 마찬가지지만 50%를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50%를. 그런데 60%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고 60%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지정권자가 뭐하면? 인정하면 하는 거고. 근데 60%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죠. 어떻게 한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 얘도 시험 문제 왔다 갔다 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원의 동의. 그랬다가 다시 3분의 2. 또 전원의 동의. 다시 3분의 1로 바뀐 거 얘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얘는 얼마?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가장 핵심입니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건 외우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는고 그러면 이제 그거랑 비교할 것이 여러분 봐봐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것이 평균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평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가식.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같이 할게요. 그거는 어디 가서 보면 7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75페이지. 75페이지. 그러면 자, 이게 뭔 차이냐?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면적주의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평균 부담률이라는 건 평가주의로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건 뭔 소리냐면 만약에 여기가 도시개발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를 갖다 뭐 하는 거야? 개발할 거 아닙니까? 개발하면 공사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총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면 새롭게 권리가액이 증가돼 안 돼? 증가되겠죠. 그럼 그 증가된 걸 갖다가 총 공사비를 빼서 종전에 있던 가격을 나눠버리면 몇 배 올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배 올랐다면 그럼 내 땅 가격은 얼마 올랐는지 따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내 땅 가격을 따진 걸 권리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 올랐다. 몇 배 오른 거 곱하기 내 땅 가격, 옛날 땅 값하면 나는 가격이 얼마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권리가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액 따진 건 무슨 식으로 따진다? 평가식.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면 부담률, 평균 부담률이라고, 면적식으로 할 때 뭐다? 평균 토지 부담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다음엔 이제 이걸 공부하면 되네요. 얘는 많이는 출제되지 않지만 가끔가다 말장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얘만 나오면 제일 먼저 문제 풀 때 얘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can 이것만 꼭 머릿속에 염두해 두세요. can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왜 할 수 있느냐? 얘는 왜 이 말을 하게 됐냐? 사업이 장기화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장기화 때.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면 이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장기화되는데 무슨 소리냐?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본래자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인 걸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강제적 교환분 앞에서 돈 가치 걸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의 재산권이 너무 많이 침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환지는 제자리에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네가 먼저 쓰고 있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농경지정리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른 봄에 농경지정리가 다 끝난다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환지예정 지정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른 봄이 되더라도 2분의 1뿐이 못 끝났다. 그럼 나머지 2분의 1 끝난 것이 있고 못 끝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못 끝난 것 때문에 2분의 1한테 농사 못 짓게 하면 가혹하잖아. 그렇죠? 그럼 일단은 조성된 땅이라도 어차피 제자리에 돌려주는 거니까 너 일단 이거 네 거라고 얘기가 농사 져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제약이 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면 개인의 권리, 소위 이거 사건이라죠.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 때도 마찬가지 설명해 줬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개발구역이야. 그러면 요게 갑, 을, 병, 정. 자,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땅이고, 요게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이고, 자, 요게 을의 땅이고, 요게 병의 땅이고, 요게 정의 땅이야. 그러면 여기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자, 요렇게 공사는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될 수 있는데 제자를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쪽에는 ING야. 원래는 이게 다 끝나야 준공검사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준공검사 때까지 못 쓰게 하면 너무 많이 제약받잖아요. 그 일단 여기 제자를 돌려줄 거 어째 4번지 땅 갑 너한테 일단은 사용 수익하라. 알겠죠? 그리고 제자를 돌리니까 얘는 을한테 이 땅을 네가 사용 수익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놈을 채비지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채비지. 그 다음에 여기 갑과 만약에 갑과 여기 기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 문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다면 자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먼저. 그리고 지정해서 이를 공람시켜요. 이해관계는 있잖아요. 이해관계는 있잖아요. 그럼 공람시키고 나서 여기는 사용 시기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쓰라. 알겠죠? 그럼 효과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통지할 때 효과가 발생하는 통지. 효과가. 그럼 이때 요렇게 이게 바로 이건. 그럼 여긴 공람은 이해관계한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효과. 그 효과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냐? 바로 채비지 때문에 잘 나와요. 그럼 효과는 그냥 단순 효과로 봅시다. 단순 효과는 자 이걸 종전 토지 하얀 땅, 자 이게 노란 땅, 새로운 토지 봅시다. 그 얘기면 종전 토지를 갖다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이 이게 소유 권능이잖아요. 그러면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 하얀 땅을 갑과 을, 병, 정이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병, 정이 옛날과 같은 걸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로운 토지로 옮겨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조심할게요. 옮겨오니까 형성적 처분이야. 근데 소유권이 옮겨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분은 옛날 거를 처분하는 거죠.
새로운 걸 처분하면 봐봐요. 을은 요 땅을 갖다 사용 수익하는데 이걸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되잖아요. 남의 땅 바라보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얘는 어차피 갑의 땅이건 병의 땅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을이 쓸 때 갑과 병은 어떻게 방해하면 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야지. 어째? 참아야지. 참는다를 법에서 뭐라 그러죠? 그렇지. 수인 의무. 수인 의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참아야 되느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치워야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시를 따로 정할 수밖에 없죠. 장애물이 있으면 계시를 따로 정한다. 알겠어요?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 채비지. 채비지는 이제 누가 써야 되겠죠? 채비지가 뭐에 채비지요?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자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뭐도 한다? 처분. 근데 여기는 문제는 얘입니다. 얘 처분이. 그러면 처분하려면 자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죠? 응? 자 얘는 민법 제 186조입니다.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작자가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이잖아, 계약. 그러니까 등기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근데 사업시행자가 채비지 안 팔았어. 그러면 얘는 누구 거죠? 어차피 시행자 건데 언제 시행자 것이 되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그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법률 규정이잖아요. 다음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있네요. 자 누굴 보호시켜야 된다? 용익권자 보호 문제. 자 무슨 권자 문제? 용익권자 보호 문제로서 임대료 무슨 청구? 증감 청구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임대료 증감 청구는 며칠 내? 60일 내. 이건 불변 기간이야. 60일이 경과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왜냐? 이 임대료 증감처럼 제가 좀 이따 한다는 소리는 왜냐? 이 환지 예정지가 반드시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여기서 안 했다면 환지 처분 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시험지 볼 때 가장 제가 노랗고 빨갛게 썼는데 그래도 얘가 가장 시험 문제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오면. 알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 쪽으로 사용 수익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종전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인 의무가 생기는 거고 처분은 옛날 걸 처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뭔가 처분은 등기되어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되고 다음은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환지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29회, 28회까지 오기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환지처분 중에 환지처분 효과의 예외가 최고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단일한 문제로 최고 많이 나왔다. 효과 자체가 최고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환지처분이라는 건 종전 토지의 무슨 처분? 가름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기속처분. 이게 잘못됐다면, 환지처분이 잘못됐다면 그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반에 얘기했지만 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 이게 기자입니다. 망아지한테 혁대를 씌우면 방향이 통제되잖아. 그러니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걸 기속행위. 알겠죠?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의라고 그래. 일의. 한 가지 뜻으로. 근데 복수의 가능성에 선택 여지를 둔 걸 뭐라 하죠? 재량. 알겠죠? 그래, 이거는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기속. 우리가 기속, 그러는 거, 기속행위.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환지처분은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시험 문제가 이 의미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데서는 문제가 나온 경우 있어요. 자, 협의냐 광이냐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이란 말은 뭐 이거 줘도 안 줘도 다 광입니다. 무조건. 그럼 뭐를 갖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협의. 협의가 뭐냐? 땅으로 주는 것만 협의입니다. 뭐로 주는 것만 협의야? 땅으로 주는 거. 그러면 입체한지는 협의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환지 부지정은 협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조심할 것이 있잖아요. 자, 아까 보니까 비환지 협의야 광이야? 에이, 비환지가 뭐라 했어요? 주는 걸 했잖아요. 다른 토지로 준다 했잖아요. 당연히 협의지. 그런 걸 자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파출소용지 어떻게 했어요? 철거해서 다른 사람 땅으로 준다 했잖아요. 날빛자, 불용지, 비환지라 했잖아요. 그건 협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지는 협의입니까? 강입니까? 당연히 협의죠. 주는 거잖아. 줄여줘서 그렇지. 땅으로만 주기만 하면 무조건.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땅으로 무조건 주면 뭐다? 협의.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그런 것 뿐이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공람을 시켜요. 공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14일 이상입니다. 공람시키는 이유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를 제출하라고? 의견 제출. 그래서 이 의견을 제출하고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의견이 없다 그러면 준공 검사가 됩니다. 그 준공검사는 누가 지냐면 지정권자가예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일 내에 뭐 한다? 환지 뭐 하는 거죠? 처분은 개별적으로 통지해주고 뭐 한다? 공고. 방법이 그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뭐 한다? 공고. 이겁니다. 우리는 시험지에 봤을 때 이제 요거 가지고 장난쳤죠. 뭐라고 장난쳤느냐? 다름이 아니라 얘 때문에 장난쳤죠. 우리는 자, 지정권자도 시행자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국가가 할 수 있고 지자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행자면 준공검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시험 문제 아주 옛날에 국토장관한테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장난쳤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자, 공사 완료 공고하고 다이렉트로 60일 내에 판지 처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준공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효과가 최고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예외가 최고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원칙과 예외를 놨죠. 자, 그러면 원칙 그랬습니다. 원칙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어느 날? 다음날. 자, 꼭 다음날이라는 걸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 하얀 땅에서 노란 땅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권리관계가 뭐가 된다? 이전되고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예외가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문제라서 그렇죠. 예외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입체, 환지, 처분이죠.
그 입체한지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일부로 다음날 뭐가 되죠? 기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게 구분소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겠죠? 저당권은 가져가겠지, 그죠? 어떻게 가져가? 응? 응? 알았어요. 집으로 가져가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용어를 구사하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용어가 구사가 자꾸 안 되니까 문제 풀 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자꾸 용어를 자꾸 접근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된 표를 처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는 나쁜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에는요, 좀 알았으니까 속된 표를 과감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찍으니까 점수가 좀 그래도 나와. 근데 요새는 좀 공부했다 보니까 두 개 가지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해. 째다 보니까. 그건 뭐냐? 용어가 안 됐다는 얘기야. 방금 국가한테 기속됐고 나라 거다 그러면 다 알아. 근데 나라 거가 어느 나라 건지 지방자치는 누구 건지 모르니까 틀린 거 아니야. 그래, 그거만 하시면 돼, 이제. 그걸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안 된다 한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 믿으면 돼요. 믿을 건 여러분이 없어요. 저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믿고 해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 믿는 거, 자기 자신 자신감 찾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돼, 안 되고 맨날 해봤자 그럼 맨날 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자신 있게 하면 돼요. 영감이라면 계속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일부인데 이 땅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시험 문제 장난친다고 뭐라냐? 소멸된다 이렇게 장난쳐야. 또 땅으로 다 이전된다? 거짓말입니다. 공동담보돼야 되겠죠. 무슨 담보? 공동담보.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로 기속돼야 될 거 아니야. 왜? 구분소유는 일체성이 있잖아. 그렇죠? 아파트 저당 잡아봐요. 뭐만 잡혀? 누가 그래? 다 잡히지. 응? 자,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험이 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있죠. 채시, 보, 환이라고 우리끼리 공부하잖아요. 얘는 명제처럼 딱 외워도 돼.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어느 날? 다음 날. 보류지는 누가? 환직에서 정한 자가 어느 날? 다음 날. 알겠죠? 이렇게 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시, 보, 환.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채시, 보, 환. 근데 시험 문제는 대충 공부하면 시험 문제 볼 때 꼭 틀려요. 채비지와 보류지는 다음날 시행자한테 기속된다 그러면 또 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꼭 명제처럼 얘기했어요. 채, 시, 보, 환. 그 다음 또 하나 국어적으로가 문제되는 경우 있어요. 자, 청산금이 뭐가 된다? 확정. 결정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관계가 확정됐으면 나는 평당, 자, 얼마 늘어났고 줄어든 거 알잖아. 그 난 돈 내고 받는 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구별할 게 청산금의 결정이란 말하고 구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산 결정. 자, 그래서 꼭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청산금을 설명할 거고,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최고 많이 나온 예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러면 제일 먼저 예외는 뭐냐? 환지, 부, 지정, 토지를 봐봐요. 무슨 토지? 환지, 부지정 토지. 자, 이제 이걸 일부러 여기서 설명하려고 앞에 일부러 하나를 제가 일부러 배제를 해놓은 겁니다. 자, 봐봐요. 떠나겠다 하는 땅이냐, 떠나겠다. 그럼 떠나겠다는 것은 거기는 당연히 그 살던 사람이니까 누가 떠난지 알잖아요. 그럼 그 땅에다가 저 사람 떠났으니까 내가 경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뭐라고 그래야죠?
경작하게 할까 못하게 할까? 못하겠죠. 거기다가 공고 써놓잖아요. 경고문 써놓잖아요. 무단경작하면 죽어 써놓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환지 부정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지처분 공고 1까지 관리하고. 그러면 그 소유권은 그날 그만둬야 다음날 새로운 사람이 확정되잖아. 그렇지. 오늘 그만둬야 다른 사람 그만둬야 다음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얘는 환지 처분 공고 1까지 누가 관리했죠? 시행자가 관리하는 게 표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그 공고 종료일에 뭐가 되겠죠? 소멸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떠났으니까 돈 줘서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날 새로운 주인이 권리가 확정될 거 아니야.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아닙니까? 행정상 재판상 무슨 처분? 전속. 제가 못 쓰는 한자를 그려놓을게요. 전속. 우리가 되게 일심전속이란 말 그러죠. 전속은 거기에 딸린 거. 딸린 거.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속. 그러면 우리가 행정상, 재판상, 전속 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종전토지에 남는다 하는 말이 81페이지 박스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었어요? 81페이지 제일 밑에. 자, 그래서 종전토지에 남는다. 근데 종전토지 남는다 이렇게 시험지 하면 다 그래도 맞춰. 근데 기분 나쁘게 일본 용어가 있다 조사를 갖다 번역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말 미칠지 미치지 않냐 미쳐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건 종전토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게 재작년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종전토지 남는다는 얘기야. 뭔 소리냐? 내가 옛날 땅이 상업지였어. 근데 내가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상업적 가지고 가요? 아니잖아요. 땅에 딸린 거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종전에 남고 나는 준주거지역과 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 지여권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제 공법 수험서에는 말장난치는 게 많지 않지만 가끔가다 시중에 있는 문제 보면 기분 나쁘게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답을 못 찾아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상권 이래 써놓으면 정말입니다. 그래 못 찾아내요. 지금 우리는 무슨 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 지역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에 통행관망 인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타인 토지에다 했던 걸 갖다가 자 그러면 지역권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종전 토지에 남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도로가 났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익이 없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실익이 없으면 환지처분 공고 종료한 때 뭐가 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실익이 없을 때는 환지처분 공고 종료한 때 뭐가 된다? 소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시험지 최고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환지처분의 효과 중에 예외, 그다음에 저기 있는 입체환지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환지처분했으면 환지처분 후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환지처분 후의 조치. 자, 봅시다. 환지처분 후의 조치로서 제일 먼저 우리는 자, 여기 나오네. 순서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다? 환지 등기. 그 얘기면
이 환지 등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환지 등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환지 처분 공고 공사 끝났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신청이나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신청 촉탁이라는 말 쓰는지 알겠죠? 신청은 누구 있으니까 신청이라는 말 써요? 아니 비행정청이니까. 촉탁은 행정청이니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자 등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원래 요 사이에는 다른 등기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다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놈의 예외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예외가 있느냐? 그러면요, 그것이 요겁니다. 자, 환지처분 그 이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아까 있었다, 없었다?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죠? 어떤 경우? 오케이, 채비지. 제가 아까 여기 일부러 여기다 살짝 요거만 남겨놨어요. 컨닝할까봐. 자, 여기서 아까 뭐랬어요? 환지 예정 지정면 채비지를 사용도, 수익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처분하는데 뭐가 돼야 물권면동? 등기가 돼야 물권면동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럼 그걸 민법 186조라 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등기원이 발생했는데 잔금을 이때 가서 치렀어. 그럼 그로부터 또 60일에 등기하면 여기서 등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하는 건 이 경우에 예외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건 채비지를 몰수 연상하면 돼요. 뭘 연상합니다? 채비지. 그럼 채비지를 최고 먼저 최고 빨리 처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죠? 환지 예정 지정 시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말이 없다면 채비지 처분 시기는 언제죠? 원래는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때 문제를 뭐를 묻냐에 따라 답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지의 처분 시기 나오면 이게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게 있고, 그럼 요거랑 구별할 것이 있어요. 요거랑 구별할 것이 여러분들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여기도 관리처분계획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잖아요. 그럼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지체 없이, 예외 없이, 거기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도 끝나면 등기, 소유권 이전 고시 됐으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지체 없이, 예외 없이. 왜냐면 거기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안정을 취하게 될 거예요. 주거안정. 그래서 지체 없이, 예외 없이 이런 말다 쓰는 것이다. 하나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없이, 뭐 없이? 지체 없이, 예외 없이 이런 말 갖다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서브노트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지체 없이, 예외 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그러면 환지 등기 다음에 무슨 권자 나오죠? 용익권자 보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면 임대료 증감 청구. 그게 용익권자 보호입니다. 자, 봅시다. 뭘 갖다 얘기했냐면, 자, 비교를 해줄게요. 또, 얘는 도시정비법 할 때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익권자 보호인데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임대료 증감 청구, 임대료 증감 청구란 용어로 다 써요. 어디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건 도시개발법에서. 그런데 얘랑 비교할 것이 뭐가 있냐? 금전 반환 청구라고 씁니다. 여기는
도시 정비법에서 쓰는 용어가 각각 달라요. 이렇게 같은 용의권자 보호랄지라도 다릅니다. 그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여기는 이건 도시개발법이고 이거는 도시정비법입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는 환지죠. 땅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앞서 땅이 요게 갑땅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됐어요. 그럼 여기는 임대료가 가장 주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환지 예정 지정이나 환지 처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요게 환지 예정 지정 때 했다면 환지 처분 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환지 예정 지정 반드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이때 했다면 환지 처분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면적이 어떻게 했어요?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것 때문에 60일 내에 뭐 한다 그랬죠? 임대료 증감 청구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뭘 요구한다? 임대료 증감 청구. 증감 청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 증감 청구를 요구할 때 보면 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극관계 있죠. 자, 봐봐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면적은 떨어졌지만 효용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임차인의 입장은 필요 없다. 면적이니까 줄여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상호간에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 포기 계약을 뭐하죠? 해지. 그렇죠? 그럼 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녀? 손실이 나올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이득 얻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자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손실에 대해서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양당사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니까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는 여기 이득 얻은 자한테 구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상에 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 그렇지. 강제징수해야 되겠지. 민간인은 다 강제징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강제징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임대료 증감 청구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금전반환 청구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봅시다. 그럼 재개발 사업은 대개 이제 건축물이나 주택 중심 아닙니까? 상가나 건물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이라는 사람 거예요. 근데 을이 여기에 자, 뭘 가냐면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럼 전세는 뭐가 하나 있죠? 이게 뭐였어요? 보증금이 있잖아. 그렇죠? 보증금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뭐가 떨어졌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됐어.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됐다는 얘기는 뭐가 나오냐?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서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용 수익이 정지가 돼서 철거가 돼. 그럼 철거가 되는데 갑은 문제될 게 거의 없어요. 왜 갑은 문제될 게 없을까? 갑은 자, 준공 인가 후에 받을 건물이 있어 없어? 있지. 아까 뭐랬어요? 사후에 환물 보상이잖아. 근데 지금 사업하는 동안 누가 문제되는 거예요? 얘가 문제된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얘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얘한테 갑한테 야, 너 보증금 반환 청구할까 아닙니까? 사용수익 못하잖아. 철거하니까.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하면 갑이 줄까요 안 줄까요? 있으면 주겠지만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있어도 안 주는 애가 있어요. 왜? 나 민사특별법 시간에 안 줄고 공부한 거 있다. 왜? 최단기 규정 있지 않습니까? 어? 상가다. 그러면 상가금을 임대차 못 봐.
최단기 규정 가져 나올 거 아니야. 주택이다. 주임법에서 최단기 규정 가지고, 야, 주택법에 너 2년이라도 돼 있어. 1년 6개월 안 줘도 돼. 그럼 얘는 임시 수용시설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최단기 규정을 적용하라? 적용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최단기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가서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구하면 제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역시 그렇지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can. 그러면 청구했으면 시행자는 여기 있는 전세권 설정권자한테 뭐 해야 되겠죠? 구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상을 하는데 구상에 응하지 않는다 였다가 뭐 하면 되죠? 압류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압류. 여기는 받을 게 없으니까 뭐 한다? 강제 징수. 이게 바로 용의권자 보호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또 그때가 또 한 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가죠. 이게 바로 용의권자 보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청산금 있지 않습니까? 청산금은 사업이 끝나면 과부족분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법이나 다 무슨 금이 있어요? 청산금이 있는 겁니다. 청산금의 성격은 둘 다 똑같아요. 부당이득이냐 손실보상이냐는 건 같습니다. 알겠죠?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청산금의 결정하고 징수 시기가 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갖다 봤는데 자 봅시다. 청산금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청산금은 결정 시기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 환지 처분 시에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환지 처분 시에 결정을. 근데 그 이전에도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떠나겠다. 부지정한 애들. 그렇죠? 떠나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결정했다면 확정은 권리관계가 확정돼야 다음날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교부징수도 기본적으로 원래 다음날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미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떠나겠다는 애. 같은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일괄징수가 원칙이지만 분할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징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청산금을 내라는데 안 내더라. 그러면 깡패는 강제징수, 민간은 위탁 강제징수하면 역시 감사하다고 4%. 안 받아가다 공탁.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우리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공법상에는. 그래서 여기는 자 시험지 할 때 조심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5년짜리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응? 안 돼요. 여기는요. 알겠죠? 왜? 이미 권리관계에 대해서 자 청산금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면 청산금에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이미 다음날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다음 날짜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다음날 이미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가 다음날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 날짜 투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면 소멸되는 거고, 얘랑 구별할 것이 어디냐면 도시정비법에서 청산금은 알겠죠?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만 소멸된다. 115페이지 한번 봐봐요. 115페이지. 115페이지 말고 116페이지. 6페이지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거기면 어느 날이라 했어요? 다음 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틀릴 때가 가장 기분 나쁩니다. 그런 건 같이 조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방과 똑같이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감가 보상금. 어떤 사람은 감가 보상금도 청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산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감가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뭔데요? 점점점 감소시켜주는 거,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감가보상금은 누가 하는 거냐?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어떤 경우에 한다? 행정청인 경우만 해요. 그래서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만 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감가보상금을 시행자 행정청인 경우에 하느냐? 얘가 과도하게 공공시설 등을 확보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공공시설 갖다가 과도하게 공공시설 확보한다. 그 얘기는 곧 뭐를 많이 확보했다는 거죠? 간보율. 간보율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야. 간보율.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왜 그러냐면 간보율을 너무 많이 확보하니까 시행 전에 총 가액과 시행 후에 총 가액을, 이 가액이랑 권리가액, 토지가액 다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시행 전이 더 많다는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손해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걸 배가 아플 거 아니야. 그럼 배 아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줄여들여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매번 예를 들어주면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여기 총 가액이 100억대야, 100억대. 100억대. 그리고 여기는 딱 도로 하나뿐이 없어. 근데 내가 요 집 땅 하나 갖고 있어, 그래도. 요게 100평이야. 근데 요게 8천만 원짜리야. 8천만 원. 근데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도로도 많이 확보하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잖아. 요건 무상. 걷다가 학교용지, 공원부지 이런 공공시설 많이 확보한단 말이야. 그 얘는 뭐로 주도록 돼 있죠, 우리가? 감정가격 이하. 수익액 감정가격 이하 주잖아요. 그럼 감정가격 이하. 아무리 다른데 땅값이 올라갔더라도 무상으로 기속된 게 많고 감정가격 이하면 총가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80억이 됐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잖아. 근데 나는 이게 떨어지니까 간보율이 많다 보니까 나한테 돌려주는 땅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아까 100평이었는데 50평이라고 하면서 요걸 주면서 1억 원이라고 그러더라. 나는 1억 원 받는다? 아니죠. 돈가치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여기에 2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내가 청산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고 100평인데 50평을 떨어졌다는 건 많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 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미안하다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식은 우리 법에 정해졌죠. 자, 시행 전에 총가액 100억 분의 시행 전에 총가액 마이너스 시행 후에 총가액 곱하기 내 거 옛날 땅 가격이나 건물 가격. 그럼 내 거 얼마였었지 아까? 8천만 원. 그러면 28이 16. 그러면 1600만 원 나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2천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상계하면 400만 원만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1억짜리 봐도 그래 조금 50평이라도 괜찮잖아. 그렇죠? 그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오면 사업하다 이걸 어떤 분들도 이런 걸 또 뭐라 하면 청산금 받았다는데 아닙니다. 청산금하고 뭐는 다른 거는 감가보상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고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거기 기타와 더불어서 정비법 나가는데 정비법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말이 많이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신에 천천히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